네, 2024년 암호화폐 시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한 곳을 꼽자라면 블랙록을 빼놓지는 힘들 것 같고, 사람 한 명을 꼽자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를 빼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어떤 관심도, 가격 흐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더 블랙록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블랙록의 입장 전환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2017년 10월 13일에 레리 핑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인덱스다. 그러니까 돈 세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 지표라고 폄하를 했던 게 불과 2017년 10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멘트 자체가 CNBC의 기사화가 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대표가 비트코인 쓰레기야, 돈 세탁 인덱스야 라고 멘트를 직접적으로 날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은 금융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혁신 분야의 가장 상징성을 가진 종목 가운데 하나로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판론자에서 비트코인 전도사로서 이렇게 완전히 스탠스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 이제 석 달 조금 지났는데,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긴 비트코인 개수는 무려 27만 3,596개를 돌파를 했고, 액수로 따지면 175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69일 연속 순유입이 이루어지면서 기록적인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름 아닌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전폭적이다라는 것을 꽤나 상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2023년 6월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SEC에 제출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140% 이상 올랐습니다. 이 트리플 Q의 상승률의 10배.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수익을 비트코인 현물 투자자들에게 안겨줬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블랙록이 리드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승인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그레이스케일.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고 지금 현재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결정적인 역할은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이 테마 전체를 리드하고 있는 게 블랙록이라고 평가를 해도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서도 제출을 해서 지금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크나 펀드 비드를 이미 출범을 시켜서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그곳이 어디다? 블랙록이다. 블랙록은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접근 자체를 어떤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 투자 수수료로 뭔가 좀 챙겨보겠다라는 목적이 아니고 미래 비전 혁신, 이런 컨셉의 차원에서 트렌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도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시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블랙록의 이런 지금 최근의 현황을 또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좀 살을 붙여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블랙록의 스탠스, 블랙록의 전략적인 접근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더 깊어질 것이고, 나의 투자 전략을 다양화시키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에 있어서 레리 핑크의 역할이라는 게 참 지대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가 2020년 블랙록의 매출이 46만 달러인데 였는데 2023년 178억 6천만 달러가 됐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진짜 뭐 레리 핑크를 놓고 여러 가지 표현이 많잖아요. 정말 천부적인 투자자다,
자산 운용 기업가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 사기꾼이다, 천재를 가장한 희대의 사기꾼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을 이끌면서 운용자산 10조 달러를 돌파한,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는 자산을 굴리고 있는 곳, 거대 기관들, 뭐 중동 국부펀드 이런 곳들이 고객들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손들이 블랙록과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부분이죠. 블랙록이 무서운 건 이런 거죠. 지금 세계 최대 기업 주식들 다수를 보유한 거대 펀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면서 이런 거대 펀드를 구축한 곳이 블랙록입니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렇게 큰 덩어리들 지금 보이고, 뭐 비자, 테슬라, 아마존 등등 수많은 글로벌 거대 대기업들이 지금 블랙록의 펀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세계 최대 기업 등 수많은 기업들의 최대 주주 중 한 곳이 블랙록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은 국가들이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블랙록에 의해서 지배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 거죠. 그만큼 블랙록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뻗치고 있는 그 능력,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상 초월이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엄청 전폭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곳이 어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시장이다. 이렇게 또 정리가 가능하겠죠. 레리 핑크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한 대여섯 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이 양반이 그리고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왜 접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레리 핑크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온 어떤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적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는데, 장기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잠재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단기 거래보다 위험이 낮다. 워렌 버핏이랑 거의 비슷한 틀의 어떤 가치 투자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 투자의 중요성과 장기 투자의 어떤 이 포텐셜,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양반은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다가서고 있는 방식은 뭐 한 1, 2년, 한 3, 4년 돈 잠깐 좀 벌어보겠다, 요 정도 접근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지금까지 레리 핑크의 어떤 말들을 기초로 해서 바라봐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스터디, 리서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 양반이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거는 이 최신 정보 파악, 다시 말하면 리서치, 스터디, 끊임없는 리서치가 정답이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강조를 드리는 게 리서치의 중요성인데,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돼야 하고, 이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를 이끌고 있는 이런 양반도 리서치의 중요성, 스터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스터디도 안 하고 리서치도 안 하고 귀만 팔랑팔랑거리면서 뇌동매매나 하면서 왜 나는 손실을 보는 걸까? 왜 나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걸까? 라고 자아 비판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게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세상에 쉬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이 시장, 투자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시대 자체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어떤 관점을 나눠서 봤을 때 더 이상 노동소득에만 집중을 해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로 이미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크립토 영역이 됐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크립토 영역 자체가 워낙 아직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부작용들도 지금까지 포착되고 있고, 암호화폐를 어떤 둘러싼 사기 행각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아직 제도권 안으로 완벽하게 세팅이 되지 않았었는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기준점을 만들어준 게 비트코인 현물 ETF고, 그 가운데 딱 그 중심에서 지금 그걸 리드하고 있는 게 블랙록이고, 블랙록의 오야지가 지금 레리 핑크고,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지속적인 스터디는 그냥 우리의 일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열정을 따라가라. 이렇게 조금 가치와 좀 밀접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 열정을 따라가는 게 결과가 더 좋을 것이다. 이게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 되게 신뢰하는 입장인데 지금 레리 핑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열정이 있는 곳, 영감을 받는 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싶다. 자기 애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열정이 있는 곳, 내가 즐거워야 되고 좋아서 일하는 사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에서 결국에는 열정과 나의 즐거움이 딱 합치되는 그런 영역이 결국에는 이 투자의 영역에 있어서도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스터디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라. 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프로젝트, 리서치, 어떻게 신중하게, 어떻게 빡세게. 이거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야, 우리랑 정말 생각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거대 괴물 몸집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이고 우리는 힘없는 개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힘없는 개미 투자자들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력급 기관들이나 세력급 자본가들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등에 올라타면서 그들의 방향성을 같이 쫓아가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자 세력에 잡아먹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리스트들이나 마켓 메이커들한테 비트코인을 우리가 패닉셀을 하면서 헐값에 넘기면서 손바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어떻게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빡세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이들만큼의 수익률을 얻기는 어렵겠지만 이들이 따라가고 있는 방향성을 쫓다 보면 분명히 상황은 좋아지더라.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이 자본시장에서 펼쳐진 일종의 통계, 확률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가 기술과 혁신이에요. 최근에 이제 블랙록이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AI, 로보틱스, 그리고 의학 분야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단순한 자산 관리를 넘어서서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중점을 두면서 이 혁신 기업으로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려는 노력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 이 기술과 혁신 파트에 있어서 딱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얘네들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거 장난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사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까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얘네들은 정말 지금 기술 혁신 차원에서 이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들 출시였어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크나 펀드 이 비드를 출시했을 때 와 미쳤다 이랬거든요. 이더리움 자체로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첫 번째 토크나 펀드가 비들이고 비들의 주인공이 누구다? 블랙록이다. 와 대박.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포인트가 지금 블랙록이 단순하게 이 파생 상품의 개념으로 이 시장에 들어와서 기관 투자자들 유혹해가지고 수수료 장사를 좀 헤쳐먹겠다. 요 정도 얄팍한 수준으로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거기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시작 단계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된 지 승인된 지 이제 고작 석 달 반.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흥미로운 지점이죠. 마지막으로 레리 핑크가 이야기하는데 참 이런 말 보고 있으면 약간 겸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루에 1시간씩 시장에서 세계를 공부한다. 나는 여전히 학생이다.
레리 핑크 같은 사람들도 한 시간씩 공부하면서 매일 나는 여전히 학생이다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힘없는 개미 주제에 팔랑귀를 장착을 하고 누가 좋다던데 하면서 올라타고 그러다 무서우면 패닉셀하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빡세게 공부하면서 시장과 세계를 바라보는 노력, 그 관점이 얼마나 많은 노력 끝에서 설정이 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리 핑크의 이런 멘트는 상당히 약간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겸허함을, 또 겸손함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아직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약간 이 기질 자체가 팔랑귀 성격이거나, 아니면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시장에 들어온 것이거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라면 레리 핑크가 지금 말한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차분하게 고민을 해보셔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투자자로서의 자세, 나의 의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의 의미, 스터디, 리서치, 열정,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술 혁신, 시장 트렌드 이해, 이건 약간 스터디와도 연관지어서 하나로 묶어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여섯 가지 정도 이 어떤 핵심 키워드들 이렇게 노트해 놓으시고 따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들춰 보시는 것도, 분명히 이렇게 좀 마음을 가담을 타이밍이 됐을 때 그런 순간들이 자주 오잖아요. 그럴 때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 단계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한 60개 기관 리스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들이 지금 블랙록의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자기들의 전체 투자 비중의 0.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막 그냥 테스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재미 보고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4%가 금방, 0.4%가 생각보다 금방 4%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들어온 돈의 10배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야씨 어떻게 될까? 이미 비트코인 반감기는 단행이 됐는데 수요 충격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고, 공급 충격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에릭 발추나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대부분 한입 크기의 테스트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거다. 아직 멀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가 있어요? 4월 말에 벌어질 수 있는 게 지금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정식 출시, 이미 4개 ETF가 승인받았죠. 여기에는 또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포함이 된 아주 신박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이게 0.4가 4가 됐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딱 출시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이 몰려들 것인가? 아시아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중국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보이게 될 것인가? 갈 곳을 잃은 중국 내부 투자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홍콩으로 들어오게 될 것인가?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는 상황이 많이 있고, 그 중심에 지금 블랙록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공부거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승인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레이스케일도 지금 딱 태세 전환을 하고 있죠. GBTC에서 파생된 이른바 스핀오프 펀드, 가지치기한 펀드가 지금 수수료가 0.15%로 책정이 됐습니다. 기존 GBTC 1.5%, 0.15%면 지금 시장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레이스케일도 달려들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GBTC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시장에서의 상징성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웠잖아요. 이 수수료 이슈 때문에 또 환매 물량이 터지면서 지속적인 순유출을 이끌었던 주인공이 그레이스케일이었는데, 이제 수수료 인하 압력의 신호탄이 지금 등장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의 10%가 지금 할당이 된다라고 하고, 기존 GBTC 투자자들에게 자동으로 발행 분배되는 양상. 이건 다시 말하면 GBTC 수수료 인하 압력이 꽤 직접적으로 등장하게 됐다라고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둘러보면 긍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너무 긍정적인 상황이 많아가지고 진짜 뭐 하나 악재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슈가 빵 하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 좋을 때는 항상 긴장을 조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몰랐잖아요, 우리는. 뭐가 들어올 것 같은데 너무 좋으니까 계속 좋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하다 하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 이 새끼 이거 쇼 잡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었었는데 그런 어떤 돌발 악재가 언제나 등장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전반을 감싸고 있는 정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그 중심에 블랙록이 있다. 그리고 블랙록의 CEO는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이 시장을 접근하고 있다. 이 정도에 대한 인식만 충분히 할 수 있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